학원을 보내실 때 선생님께 특히 바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아이도 그 컨디션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스카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학원 강사이자 학원장으로서 학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학원비 제대로 뽕 뽑으시려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학원은 예습이 필요 없다? 모든 학원이 예습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선까지 선생님과 거리를 두어야 아이를 잘 챙기면서 부담을 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학원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학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학원비 제대로 뽕 뽑으려면 1. 학원은 예습이 필요 없다. 학원은 예습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선 예습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 학원을 운영했을 때 학생이 예습을 너무 자세히 해와서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못할까봐 걱정을 하셨는지 학생이 영어 지문에서 모를 만한 단어의 의미를 다 적어주셨고요. 해석도 집에서 미리 다 시키셨어요. 그러니 그 학생은 이미 배울 내용을 다 알아서요. 다른 학생에게 지문의 내용을 스포하고 단어의 의미도 나서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미리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수업을 재미없어 했어요. 다행히 제가 학부모님한테 잘 설명을 해드렸더니 예습을 시키지 않으셔서요. 아이가 다시 수업에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리 너무 자세히 예습을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영어 지문을 미리 다 읽어오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론이나 책, 교재의 내용을 잘 안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예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 친구의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회당 10만 원씩 하는 과학실험 수업을 학군지 학원에서 들어요. 회당 10만 원이면 꽤 고가의 수업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수업에 대해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친구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 과학실험 수업의 구성이 이론 설명을 듣고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토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 실험, 결론, 토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론과 실험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실험 수업이니 아이가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과학의 흥미를 더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험은 책이나 영상으로든 어떻게든 보충할 수 있어요. 실험은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학실험 학원에 왜 보내는 것일까요? 이론을 배우고 실험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맞지만 결론을 내리고 토론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이론을 보충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학원을 보내실 때 선생님께 특히 바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아이도 그 컨디션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결국 과학실험 학원에서는 학원비를 좀 더 잘 뽕 뽑으려면 부모님이 잘 해줄 수 없는 결론과 토론, 토의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학원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내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거나 검토를 받고 오면 학원비를 더 잘 쓰고 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미리 실험 주제에 해당하는 이론을 집에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모르는 게 있다면 선생님께 물어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실험 주제를 모른다면 선생님께 부탁해 미리 주제 정도만 알려달라고 하면요,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 아이가 혹시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 잘 들어서 내가 미리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잘 다지라고 하세요. 그래야 실험과 결론, 토론, 토의를 잘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과학실험 학원이 아니더라도 책이나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토론, 영어 하브루타나 영어 토론 학원의 경우에도 책이나 교재를 잘 읽어보고 필요한 이론이 있다면 집에서 그 이론을 이해해보고 그 이론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학원 예습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아이가 학원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어한다면 한동안은 미리 도움이 될 정도로 약간의 예습을 하게 되면 아이가 덜 부담스럽고 좀 더 자신 있게 수업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야 학원비를 좀 더 뽕 뽑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학원에 입학을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예요. 특히 아이가 교재 중간에 투입이 되었다면 다른 아이들은 앞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배우지 못한 앞부분을 집에서 공부시켜 주시면 학원 선생님 입장에선 너무 감사해요. 다른 학원생들과 수업을 잘 어울려 하니까요. 선생님의 수고가 덜 들어서요. 아이 입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실력을 키울 기회가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습은 아니지만 공부시켜서 학원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학원비 제대로 뽕 뽑으려면 2.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교 선생님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과 마냥 편한 관계는 아니죠. 학부모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대해 약간 부담과 거리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도 역시 학부모님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요. 이제 학원 강사이자 학원장이었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연한 거지만 학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학부모님이 좋은 분이라면 아이도 좋은 아이라는 거예요. 꼭 100% 그렇지는 않지만 학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아이도 더 예뻐 보인다는 게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 아이가 더 좋게 보이긴 했어요. 아이가 예뻐 보이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두 번째로 선생님을 너무 배려하는 학부모님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부모님이 신경을 쓰시는지 알았거든요. 애들이 학원에 와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서 알게도 되지만 상담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이 신경을 쓰신다는 거 알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요. 한 번이라도 그 학생에게 더 눈길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단 신경을 쓰시는 게 너무 과하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정선을 지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너무 연락을 하지 않으시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신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중에 아주 간혹 바쁘시다면서 전적으로 믿으신다면서 상담 필요 없고 학원비만 보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시다고 해도 통화가 힘드시면 문자라도 받고 간단하게 단문이라도 주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쁘셔도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이라는 생각에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신경을 쓰겠죠. 세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라 선생님을 인정하고 고마워한다는 마음을 작게라도 표현해 주시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 학생에게 눈길이 가요. 전 아직도 매 스승의 날 때마다 롤케이크를 선물해 주신 학부모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커피숍을 운영하셨던 학부모님이 학원에 오실 때마다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런 학부모님의 아이에게 신경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스피킹 대회 원고를 써줄 때도 그 학생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써주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전 학부모님이 손으로 직접 뜬 수세미를 선물 받았는데요. 쓸 때마다 감사했어요. 또 대부분 과자나 피자 같은 간식을 챙겨서 보내주시는데요. 딱 한 번 떡꼬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같은 반 학생과 선생님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셨는데요. 떡꼬치가 작은 거지만 마음 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크게 느껴졌어요. 학원비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꼭 이런 선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인정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선이 바뀌면 아이의 학습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학원비를 좀 더 잘 뽕 뽑을 수 있겠죠. 학원비 제대로 뽕 뽑으려면 3. 학원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학원 안에서 학습의 학과 습을 완벽하게 끝내주는 학원을 찾아보면 있기야 할 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원들은 학습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학은 잘 담당하지만 익히는 습의 경우 숙제나 테스트를 통해 당연히 점검을 하지만요. 모든 것을 다 점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점검하면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어서요. 그러니 학원의 역할은 학은 완벽할 수 있지만 점검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모님이 코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학과 습에 관한 영상을 위에 달아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보세요. 학원은 학생 개개인의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가용 시간을 모릅니다. 결국 부모님이 아이의 가용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안배하며 코치를 해주셔야 해요. 학원에서는 많은 학을 제공해도 아이가 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가 튼튼한 공부를 쌓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습을 하기에는 학의 양이 많다면 다른 학습을 줄이거나 방학대로 미뤄서 학과 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욕심으로 학의 양이 아이에게 벅차다면 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결국 학원비를 제대로 뽕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이의 속도에 맞는 학의 양을 제공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예습과 선생님과의 관계, 가정 내에서의 보충을 통해 힘들게 벌으셔서 내신 학원비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